136회 우리 포커스 캠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포커스 캠프에서 기본적으로 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잡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답안을 하나씩 달달달 외우고 그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고 아니면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포커스 캠프 기간들을 통해서 유연성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 캠프 동안에 이것을 전부 다 완수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모르는 문제도 쥐어짜서 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캠의 특수한 부분을 보시면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범 답안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리지 않고 여러분께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첨삭을 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아침에 특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분류나 그래프나 관련식이나 이런 부분을 즉 이번 시험에 나올 부분을 주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체력을 길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화 시공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이 정보화 시공에 대한 부분에서 도식화나 주안점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돌려막기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 풀 수 있는 그 답안에 대한 어떤 핵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출제 전에 답안에 대한 작성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건 이런 부분이고 주관점으로는 어떻게 풀고 하는 방향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십니다. 100분 동안 푸시죠.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께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에 대해서 잘 가고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시험을 동시에 치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해설을 합니다.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 3번 공부를 하신 거죠. 먼저 하고, 먼저 이제 어떤 계략적인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답형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풀고 논문형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논문형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총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답안 첨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3번 공부하시고요. 마지막에 정리 기간에 또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니까 4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 문제, 즉 포커스 캠프에서 중요하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를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포커스 캠프의 과정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완수를 하시면은 문제가 다른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유연성과 자생력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모범 답안을 나눠드리고 그것을 암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과 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드지수라는 게 있어요. 누드지수가 있는데 발파할 때 발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발파의 자유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최소 저항선이라고 자유면부터 우리 장약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를 최성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발파가 이렇게 되면 누드공의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드 지수는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다.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다. 그래서 W, R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다.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누드 지수가 1이면 표준 장약, 1보다 크면은 과장약, 1보다 작으면은 약장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기술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먹히기도 해요.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를 접목해서 답안을 쓰시면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어떤 사례화를 하시면 점수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 누드 지수라는 걸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쓸 수 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발파 평가하면요. 발파 평가하면 누드 지수를 얘기하고 누드 지수의 과장약 시에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얘기할 거예요. 자, 만약에 나트륨 시공시 주의사항, 도심지 나트륨 시공시 주의사항은 뭐예요? 또 누드 지수를 얘기하고 평가를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발파력이나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요, 역시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안에 대해서 접근 방법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세요. 자, 이 답안은 기술사 답안은 정답은 분명히 없어요. 정답은 없다. 100점짜리 답안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죠? 합격 답안. 즉 점수가 높은 합격 답안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그야말로 잘 쓴 답안이에요. 잘 쓴 답안. 자, 그러면 이 잘 쓴 답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용을 보고 달달달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달달달달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서 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도 쓸 수 있다. 저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어떻게 쓰셨느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완수를 하시면 내가 답안을 쓸 때 모르는 답도 모르는 문제도 유연성과 자생력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점수가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커리큘럼을 짰으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따라주시면 분명히 예전처럼 분명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찍어주면 그것만 외우고 가서 붙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게 나올 리도 없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약간만 꼬기만 하면은 점수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얕고 굉장히 적은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유연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답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 하는 것. 즉 끝날 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이 기술사 시험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모르는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문제를 또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고득점으로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는 문제는 대충 봐도 점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을 계속 암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시험을 보면 아는 문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가 점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문제를 점수를 낮게 받는다고 한다면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점수가 높을 리가 없죠. 반대로 아는 문제를 고득점으로 맞는다면 모르는 문제는 고득점을 못 맞더라도 방어는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의 주안점은 뭐냐면 비교적 알기 쉽고 우리가 아는 문제 또는 쉬운 문제, 다뤘던 문제를 고득점을 맞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떤 중요한 키워드나 공식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답안을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답안을 만든다. 기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실체가 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유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유형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그 다음에 문제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본 것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형에 입각해서 분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차별 아이템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사례화나 이런 부분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 강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몇 문제 찍어서 달달달 외워서 우리가 시험에 임했다가 맨날 번번이 실패를 보는 그런 어떤 시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자생력과 유연성, 또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데 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카리큘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있죠.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께 이제 답안을 체크해드리고 남아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모쪼록 한 3번씩 공부를 하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공통 아이템을 질러서 합격을 맞을 수 있다 하게끔 능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포커스 캠프 동안에 답안의 어떤 그 점수를 확 올려서 합격할 수 있게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그 포커스 캠프 때 뵙겠습니다.